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거공무원 국어 이윤주입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팔로우M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또 초시생 여러분들도 이 팔로우M 내용을 보실 거고 우리가 제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도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가 또 많이 확산이 되어서 여러분 되게 공부를 하는데 힘들게 공부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단기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부량을 무작정 늘린다고 우리가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죠. 또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또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단기 합격,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우선 계획 세우기에서 4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1년 계획 세우기. 자, 1년이라는 것은 7월부터 시작해서 시험 치는 그날까지 1년이니까 지금 아마 내년 3월 국가직 시험 기준으로 한다면 9개월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 단위의 계획을 세우기. 그리고 두 번째는 단계별 학습 목표를 세우기. 세 번째는 주 계획을 세우기. 네 번째는 일 계획을 세우기입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학습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매일매일 하루치의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굉장히 쉬는 시간 없이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그런 계획은 여러분 수없이 짜고 그리고 실패하고 짜고 실패하고를 반복하셨을 거예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세부적인 것부터 짜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계획은 큰 거부터 짜는 것이 시작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먼저 짜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을 짜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먼저 1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1년 계획 세우기. 여기서 1년은 내년 국가직 9급을 목표로 했을 때의 계획인데요. 자, 7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7, 8, 9월, 10, 11, 12, 1, 2, 3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단계를 나눠줘야 돼요. 자, 총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총 9개월 정도가 나와요. 내년 4월 첫째 주가 시험이라고 친다면. 자, 그렇다면 9개월 동안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우리가 크게 단계를 나누면 3단계 계획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단계별 목표로 세우셔야 하고요. 그럼 3단계는 일단 7, 8, 9, 10월까지를 1단계, 하나의 단계로 잡겠습니다. 보통 7, 8, 90으로 단계를 잡으시면 이 1단계는 4개월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쳤을 때 120일 정도가 우리가 학습계획의 1단계다. 120일 정도가 학습계획의 1단계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일, 12, 1. 자, 이렇게 해서 2단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자, 2단계는 90일 정도가 여러분 나옵니다. 90일. 그리고 2월에서 3월. 자, 요 두 단계가 2개월이 3단계 과정이죠. 그러면 60일 정도의 이제 일자가 나와요. 자, 요렇게 해서 1년 계획을 단계로 일단 쪼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단계별 학습 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자, 여러분 1단계가 7월에서 10월까지죠. 그리고 2단계가 11월에서 1월. 그리고 3단계가 2월에서 3월인데 단계별로 여러분이 꼭 성취해야 될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도별로 단위를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수험생활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마 이런 말은 여러분이 그간의 다른 공부나 다른 수험을 준비할 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100m 달리기는 우리가 단거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있는 힘을 다해서 결승점까지 계속 그 힘을 유지해서 달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수험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9개월이란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겠지만 7월부터 시작해서 그래 결심했어. 지금부터 내가 사당 오락이야. 4시간은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져 라고 하면서 7월부터 전력 질주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지막 3월쯤에 되면 기운이 다 빠져서 정작 결승점에 달려갈 힘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마라톤이 어때요? 초반은 1단계는 좀 페이스를 조절해 가면서 천천하게 뛰어갑니다. 그죠? 자, 옆 사람도 보고, 자, 옆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힘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뛰죠. 그리고 중반 이후부터 힘을 내다가 오히려 결승점이 다가왔을 때 막판에 굉장히 힘을 다해서 막판 스퍼트를 올려서 결승점에 골인해야 하는 게 마라톤이에요. 그 공부도 이렇다는 거죠. 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느냐. 1단계에서는 힘 조절을 좀 하면서 달려야 하는 시기. 2단계는 자신의 이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기. 3단계는 정말로 이제 마지막 힘을 짜 모아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시기. 마라톤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단계별로 목표를 정할 때 단계별 학습 목표 세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를 7, 8, 9, 10월로 잡았죠. 2단계는 11, 12월, 1월, 그리고 3단계가 2월, 3월인데 자, 1단계의 학습 목표는 기본 강의 이해와 기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기출 강의는 문제풀이 과정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기출은 이론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출을 내가 이론을 다 알아서 기출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험생들에게 항상 이제 문제풀이를 하세요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 제가 아까 아직 이론이 안 됐어요. 이론을 다 한 다음에 기출을 풀게요 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론이 완성되어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그날은 여러분 현세에는 오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론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것을 어떻게 다 다루어서 완벽해지겠어요. 여러분 이론을 할 때도 여러분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론 과정에서는 기출을 같이 풀어야 되고요.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이론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론과 문제풀이는 함께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7, 8월은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요. 9, 10월은 기출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강의의 이해와 교재를 정리하시는 단계의 목표가 1단계 학습 목표예요. 그래서 이때 특히 기출교재 같은 게 단권화를 하는 것도 좋죠. 그래서 기본 강의와 기출 강의를 듣고 이해가 목표고 교재를 정리하는 단계가 1단계 학습 목표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2단계는 드디어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 진도별 모의고사를 하든지 단원별 문제풀이 하든지 그리고 최고의 효율적인 것은 강의 시간 내에 복습이 끝나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습을 미리 한 다음에 미리 문제를 풀고 자 강의를 들으면서 자 선생님이 해설을 하실 때 여러분은 완벽하게 복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맞췄구나까지. 그래야 최고로 효율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모르는 문제니까 내일 해야지, 다음날 해야지, 일주일 후에 해야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그 강의 시간 내에 그리고 학습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푸는 시간 내에 자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오답 정리까지 끝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동형 모의고사죠. 자 마지막 점검과 약점 보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자 정말 전력 질주를 다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기본 이론 강의 그리고 기출 강의 그리고 단원별 문풀에서 발견했던 약점들을 시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마지막 점검 플러스 약점 보완까지 완벽하게 하시는 단계가 3단계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내가 성취해야 할 학습 목표를 정하시는 게 두 번째 계획이에요. 단계별 학습 목표. 자, 이것이 정해졌다면 이제 주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썼죠. 수험생들은 선생님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아닌가요? 수험생의 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수험생의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자,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만약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공부를 보통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힘들어요. 월요병이라는 게 생기죠. 일요일을 실컷 놀고 와서 월요일날 책상에 앉으면 바로 머릿속에 공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일주일은 일요일부터다. 그래서 계획을 또 짤 때 중요한 것이 1일은 비우셔야 돼요. 제가 말했죠? 아무리 전력 질주를 한다 해도 여러분 특히 7, 8월 이럴 때는 자, 여유분 플러스 자기 보상의 시간을 하루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짜는 것이 오냐? 하루 보상, 하루라는 것을 어떻게 짜냐면 여기서부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강의 듣고 복습하고를 하시는데 하루를 토요일 쫙 놀고 일요일 쫙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월요병을 없애기 위해서 자, 토요일 오전까지, 오후까지는 강의를 들으시고 자, 토요일 오후부터 저녁 자, 그래서 약 반나절 정도죠. 자, 여기는 이제 못 봤던 친구도 만나고 가족과 식사도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에 자, 늦잠을 좀 자는 겁니다. 그래서 반반을 합쳐서 1일입니다. 그래서 요 1일은 자, 여유와 자기 보상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만약에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복습해야 될 복습을 다 못했으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자, 복습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복습 과제를. 그리고 언제부터 여러분 다시 책상에 앉으셔야 되냐면 일요일 오후부터는 혹은 최소 일요일 저녁에라도 자,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월요병이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자, 월요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일주일의 두 번째 날이 되는 거죠. 마치 여기가 화요일인 듯이 아시겠죠? 그래야 오롯이 학습에 집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하세요. 수험생의 일주일은 일요일부터다. 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일 정도는 여유분과 자기 보상의 시간을 가져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계획인데요. 일계획도 역시 시간 단위로 막 짜요. 자, 강의 1강, 자, 복습, 무슨 과목, 몇 분, 그렇게 하면 절대 못 지켜요. 그래서 여유 있게 좀. 자, 오전에 내가 해야 할 것 무엇, 오후에 해야 할 것 무엇, 저녁에 해야 할 것 무엇. 여기서도 역시 일계획의 목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단위별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야 그 안에 저녁도 먹고 점심도 먹고 조금 쉬기도 하고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계획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아주 효율적으로 단기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수험생들은 이제 시작하는 초시생 혹은 재시생에게는 다시 1년을 끔찍하게 달리셔야 되고 초시생은 자 뭐가 중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정말 올바른 학습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시잖아요. 그때 계획부터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면 자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표 지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달려가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수험생에게 자 이성부의 봄이라는 시를 특히 이 시는 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항상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이 수험생활이 암담할 것 같고 그리고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언젠가 끝이 옵니다. 그리고 그 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니까 힘든 거지 괴로운 건 아니거든요. 힘듦을 이겨냅시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도 너는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이성부의 봄. 우리 수험생의 봄은 합격의 그날이겠죠. 여러분의 합격의 그날을 제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팔로엠 파이팅!